반갑습니다. 수투 강의를 맡은 송진규 선생입니다. 오늘 10월 9일입니다. 한글날이죠. 수능이 34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 달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의 성적이 오르겠어. 시간 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힘들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진짜 끝났나요? 자, 한 달이라는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가 6시간은 주무시고요. 그럼 18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18시간 곱하기 30. 18 곱하기 30. 그러면 540시간이에요. 540시간. 짧은가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540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봐. 1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인터넷 게임. 어떤 인터넷 게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540시간 해봐. 피아노 타일 뭐 그런 게임 있죠? 그런 게임을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540시간 하면 여러분 달인 돼 있을 거라고. 막 손가락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540시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9평 때 어떤 점수를 맞았느냐 이거 상관없이 분명히 수능에서 기적적인 점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 540시간 중에서 1시간을 뺐을 건데 이 1시간 잘 들으시면 분명히 11월 12일 날 11시 수학시험 보고 있을 때 대박, 송진규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나왔어.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확신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듣기로 이 TBS 그 상담받고 대학 가자라는 프로그램이 어머님들이 많이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걸 시청하고 계시다면 자녀분들한테 잘 들으셨다가 우리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지 말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TV 다시 보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아이들에게 꼭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죠. 수원, 수투, 적통, 기백 이렇게 네 과목을 보는데 그중에서 수투,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수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잘 들으시면 무조건 수능날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 수능 대비 수투 파이널 학습법. 지금부터 시작하죠. 자, 일단 이제 수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수투는 자연계 학생 다 알고 있죠. 몇 개의 단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4가지의 단원. 첫 번째가 방부등식, 두 번째 삼각함수, 세 번째 함수의 극한, 네 번째가 미분입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를 1부, 2부로 나눠서 할 건데요. 1부에서는 앞에 3단원, 방부등식,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예언을 할 거고 2부에서는 소위 킬러 문제라는 21번, 30번이 나온 단원이죠. 미분에 대해서 2부에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수능 1등급 맞기 위한 파이널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이제 우리 자연계 학생들 수투가 몇 문제 나옵니까? 그렇죠. 8문제 나와요. 8문제. 그러니까 수원, 수투, 적통, 기백이 있으면 총 30문제니까 한 과목마다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수투가 4단원이니까 8문제 나오면 몇 문제씩 나오죠? 이 정도는 알고 지금 파이널을 하고 있죠. 2문제씩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단원은 1문제, 그리고 어떤 단원은 3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마지막 공부해서 그 2-3문제만 맞히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지금 파이널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능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이 넘게 시험을 봤던 아주 정형화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방부등식도 20번 넘게 본 거야. 삼각함수도 20번 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가 출제될지는 다 이미 기출문제에서 예언이 돼 있습니다. 자, 그걸 알고 파이널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방부등식부터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죠, 지금? 방부등식 몇 문제 나와요? 1문제 아니면 2문제 나오는 단원입니다. 1문제 아니면 2문제. 제가 준비한 화면이 2012년도 수능, 2013, 2014, 2015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9월에 봤던 문제들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보시고 저게 나오겠군 이라고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나요? 2012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4번 문제, 너 바보니 뭐 이런 정도의 문제, 뭐 고1 방정식 문제 같이 부등식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실근의 개수 문제입니다.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죠.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2013년도 문제 보죠. 2013년도 역시 무리방정식 치환형,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교과서 뭐 기본 문제 수준이에요. 그리고 10번에 나온 저 문제 보이시나요? 속력 문제입니다. 이건 흔하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나왔었죠. 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문제로 넘어가죠. 자, 2014년도 문제 역시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10번 문제, 실근의 개수 문제죠. 실근의 개수 잘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24번의 매우 쉬운 문제, 무리방정식 치환형. 아까 그 문제랑 똑같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15 수능 문제를 보죠.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 무리방정식 역시 치환형 나왔죠. 요거 하나 나오고 2015 수능은 한 문제 나오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봤던 여러분들이 치렀던 6월과 9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2016 6월 평가원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 문제는 뭐예요? 역시 실근의 개수 문제. 그래프에서 실근의 개수 찾는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역시 무리방정식.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죠. 두 문제 보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무리방정식 치환형 또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좀 예상이 되십니까? 이 정도 봤으면 예상이 돼야지. 어떤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무리방정식 치환형. 이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죠. 또는 예전에 나왔던 분수 부등식 그 정도가 기본 문제가 나올 거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실근의 개수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거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법대로 다 맞추면 되죠. 선생님, 2013년도에 속력 문제 나왔잖아요. 그 속력 문제는 특이했던 문제인데 수능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었는데 그 해에 6월, 9월에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예고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 칠판에서 이 실근의 개수 약간 난이도 있다는 문제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서 판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봤던 문제 중에 2012년도 수능 문제 기억나시나요? 2012년도 수능 문제가 아니고 올해 봤던 이 문제로 최근 문제니까 16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f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1분의 2는 1-x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방정식 문제는요, 그냥 풀면 돼. 원래 우리 분수 방정식 어떻게 풀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을 다 곱하죠. 곱하면 이 좌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 둘이 곱해질 테니까 2에 얘네 둘이 곱해지는 거, 그게 1-x제곱이죠. 이 정도는 암산해도 되지. 그 다음에 우변은요, 첫 번째 거에 얘랑 곱해질 테니까 fx-1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걔가 1 플러스 x야. 그리고 이 두 번째 거에는 얘랑 곱해지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묶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1-x만 곱해도 돼. 자, 여기까지 하나?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그럼 여기 있던 2는 얘랑 같이 사라져. 털려. 그럼 뭐만 남아? 1-x제곱은 fx-2다. 이것만 남고 끝까지 푸는 거야. 분수 방정식은. 그래서 fx는요. 결국은 요 마이너스 1 절로 날아가면 2-x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무연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무연근이 뭐죠? 분모가 0이 되는 근. 그래서 fx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x는 1과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뭐 풀면 돼 그냥? 얘랑 교점을 여기서 찾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게 fx니까 얘를 y라고 놓고 2-x제곱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점의 개수 물어본 거니까 얘인데 뭐 제껴야 돼? 무연근 제껴야 돼. 무연근이 뭐라고요? fx가 1인 거나 x가 1-1. 그게 뭐죠? 얘입니다. 얘네 둘. 얘네 둘은 사라져야 돼.
여기가 문제 보시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영분으로 제끼면 진짜 그는 뭐다? 얘와 얘. 그래서 몇 개가 정답이야? 2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분수 방정식이나 무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만 조심하면 돼? 무연근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끝까지 푼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프에서 푸는 겁니다. 이해하죠? 이렇게 푸는데 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이제. 자, 부등식 문제는 풀이가 좀 달라요. 이걸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잘 들으시고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땐 아, 선생님이 저렇게 풀려고 그랬지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어떤 문제냐면 앞에 2014년도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2014년도 수능 문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fx라는 그림이 주어져 있고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긴 2고요. 여긴 마이너스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고. 이 끝은 4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부등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분의 gx가 1보다 작다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래. 그럼 아까 방정식 문제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 처음 시작은. 분수 부등식 이거 풀면 돼. 분수 부등식은 얘 좌변으로 날리고 통분하는 거죠. 그럼 통분을 하면 fx분의 gx 마이너스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아까 방정식 풀듯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의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쓴다고. 아, fx,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거든. 그 다음에 아, 둘이 곱해서 음수니까 지금 선생님 풀이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풀어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친구들인데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헤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부등식 문제는요. 여기서 끝.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식을 세우는 거야. 선생님 식을 어떻게 세워요? 라고 얘기하면 자, fx가 이거였어.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2와 0과 2니까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gx 마이너스 fx라는 새로운 3차 함수야. 그럼 얘네들이 0 되는 값은 교점인 거니까 어디예요? 여기, 여기, 여기야. 그러면 이 식이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자면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그냥 세워버리는 거야. 아까랑 풀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이 fx는 3차 함수인데 끝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얘는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쓰면 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원래 이거였으니까 마이너스 양쪽에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걸 풀면 끝이라는 거죠. 자, 이거 푸는 건 할 수 있죠. 이거는 약분시키고요. 무연근 x는 2는 안 됩니다. 써놓고 누구를 올리면 돼? 얘를 분자에다 올려서 4차 함수 그려놓고 풀면 되죠. 여기서부터 풀이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부등식에서 요거 하나 주의하자. 뭐야? 아까 방정식은 그대로 그냥 갔다고. 끝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프에서 찾는 거였어요. 근데 부등식은 어떻게 했다고요? 식 여기서 끝까지 가지 마. 스탑.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바로 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푸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부등식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래프 실근의 개수, 뭐랑 뭐? 방정식과 부등식 풀이가 약간 다르다. 이거 좀 챙겨두자고요.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무리방정 치환형 정도 나오니까 두 문제 다 맞추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방부등식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삼각함수 단원인데 삼각함수. 이 단원 역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올 거거든. 어려운 문제 나올까요? 선생님, 삼각함수 도형 문제 되게 어렵던데. 세타 잡는 거. 그럴까요? 자, 화면 보면서 역시 2012 수능부터 올해 9월 평가원까지 한번 문제를 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이시죠? 합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삼각 방정식. 이건 뭐야?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3 수능을 보죠. 2013, 뭐야? 이거 교과서 예제 아닙니까? 사인 2세타, 백악공식이고요. 역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역시 합성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쉽게 두 문제 나왔죠. 2014로 가죠. 자, 2014 역시 뭐야 또 백악.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네요. 최대값 나왔으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딱 봐도. 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속 쉽게 나오겠네요. 2015 수능을 보죠. 요거 한 문제 나오고 끝났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함수 우리 왜 공부했어? 자, 이렇게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 평가 문제를 보죠. 자, 역시 백악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합성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9월 평가 한번 보죠. 자, 두 직선을 이루는가?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11번에 나왔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났어. 자, 여러분. 삼각함수. 예언이 돼요? 예언이 됩니다. 뭐 나와? 뭐 두 직선이 이룬가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백악 반각 공식 문제. 그 다음에 합성.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그게 교과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너무 심한 문제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교과서 기본 문제 정도를 충실하게 풀어두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뭐 팁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삼각함수는. 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이 함수의 칸인데 이 단원이 중요하죠. 함수의 칸은 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두 문제 나와요. 세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항상 두 문제 나오는데 함수의 칸 단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다음 난이도 한 3위 정도 되는 거. 그런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답이 나와야 되는데 궁금하죠? 자, 화면을 볼게요. 네. 자, 2012년 수능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 초월함수의 극한값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도형 문제. 27번에 걸렸습니다. 난이도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013 수능 볼게요. 자, 2013 수능 첫 번째 문제, 딱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연속성 문제죠. 합성함수의 연속성. 많이 준비는 하셨나요?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도형 문제입니다. 역시 도형 문제. 어렵죠,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2014로 가죠. 연속성 문제인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12번 문제. 그 다음에 역시 또 도형 문제가 28번에 걸렸어요. 자, 문제 번호 기억하세요. 28번에 걸렸습니다. 28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자, 작년 수능 문제를 보죠. 자, 초월함수의 극한값 아주 쉬운 문제. 너 손가락 있니? 뭐 이 정도 문제랑 도형 문제 어렵습니다. 20번에 걸렸어요. 20번 역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작년에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올해 6월 평가 한번 보죠. 역시 연속성 문제, 그 다음에 도형 문제. 도형 문제 문제 번호 보세요. 29번 문제입니다. 쉽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월 평가원 두 문제를 보죠. 초월함수의 극한값 뭐야? 너무 쉬운 문제 나왔고 역시 도형 문제. 자, 눈치챘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쉬운 문제가 나온다면 초월함수 극한값 매우 쉬운 문제.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있다면 연속성 문제. 그 다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뭐예요? 도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칸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연속성 문제와 도형 문제야. 그죠? 도형 문제 항상 좀 어렵죠. 선생님 그래서 잠깐 칠판에다가 이번에도 도형 문제에 대한 약간 팁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요번에 봤던 9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2016 9월 평가원 문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로 하고 끝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원이 나왔죠. 그리고선 정삼각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팁을 하나 드릴게. 정삼각형이라고 줬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정삼각형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요. 이 원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고 리미트 세타 제곱분의 S세타를 구하세요. 자, 이거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3이라고 줬습니다.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삼각형에 대한 얘기니까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빨리 세타로 잡아야 돼요. 근데 세타가 어디냐고 봤더니 여기가 세타래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생각. 여기 몇 도죠? 이거 정상이 60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야? 60도야.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요 세타로 표현하래? 그럼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 사인 법칙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선생님 이제 체킹하고 싶은 거. 사인 법칙을 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뭐분의 뭐는? 사인 60분의 BC는 2루트 3이라고 줬으니까. 그죠? 사인 뭐분의? 60도분의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죠. 걔랑 2루트 3은요. 사인 누구분의? 사인 세타분의 우리가 원하는 요 길이니까 PC야. 이 사인 법칙은 다 알 거야. 그죠?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얘거든. PC. 그럼 결국은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 땡이죠. 이걸 외워두라고.
사인 법칙 나올 때마다 이 비례식 쓰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 다시 봐봐. 이 PC라는 놈은요. PC라는 놈은 사인 60분의 얘에다가 그 마주보는 사인 세타 곱하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선생님 지금 PC 어떻게 구했어요? 선생님 그냥 바로 이렇게 한다고요. 요 PC는요. 사인 뭐분의? 사인 60, 2분의 루트 3분의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2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사인 세타. 이게 이 PC야.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바로 구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몇 세타야? 그러면 루트 3 털리니까 4 사인 세타야. 그죠? 4 사인 세타가 얘야. 그러면 얘 원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저번은요, 요 정도의 상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면 얘는 몇이에요? 요 한 변의 길이가 얘니까 얘는 2 사인 세타 할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반지름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요 정도.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1대 2대 루트 3.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 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루트 3분의 2 사인 세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S 세타, 리미트 세타의 제곱분의 S 세타를 물어봤는데 S 세타가 파이 R 제곱이니까 3분의 4 사인 제곱 세타. 이거 1로 가니까 정답은 어디로 간다? 3분의 4로 간다. 이 정도로 빨리 풀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8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인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원에서 내저번 반지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 있어야 돼. 이미 기출문제 다 나왔던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이 앞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 아, 이거 들으면 나중에 다른 친구들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2013년도 수능 문제였는데요. 아까 화면에 보였던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설지에서는 볼 수 없는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타고 이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CD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AB라고 돼 있고 이 AB는 1이야.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세타분의 CD의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래. 그럼 역시 이것도 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요 각이랑 2배 차이라고 조건해 줘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면 얘는 2알파야. 그럼 이 상태에서 CD를 잡으래.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라고 얘기하면 자, 이런 경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인 법칙으로 CD는 아까 가르쳐줬던 거 얘기해봐. CD는 사인 2알파분의 AD 곱하기 사인 세타지.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 CD는 뭐? 사인 2알파분의 AD 곱하기 사인 세타. 그렇게 식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체 길이가 1이죠. 누가? AD에서 DB 이거 합친 게 1이야. 그러면 우리가 CD를 세타로 엮으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이 길이를 CD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CD로 표현하는데요? 표현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해봐. 뭐라고 그랬지? 얘는? 이 길이는 뭐 분의? 사인 세타 분의 뭐? CD. 사인 세타 분의 CD에다 뭐 곱하면 돼? 사인 2알파. 이게 요 길입니다. AD야. 그 다음에 DB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DB는 똑같이 해봐. 뭐 분의? 그렇지. 사인 2세타 분의 선생님이랑 연습이 되는 친구들이 금방 하는데 CD에다가 곱하기 뭐야? 사인 알파야. 요 알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뭐여야 돼요? 1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 길이들을 CD로 표현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CD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팁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들을 사인 법칙으로 빨리빨리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CD를 묶어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너무 복잡하죠, 식이. 그럼 여기서 털 건 털고 가자. 뭐냐면 세타를 0으로 보내잖아.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럼 이 각은 몇에 가까워집니까? 그렇지, 180이야. 180인데 얘랑 1대 2야. 그럼 얘는 당연히 60도, 얘는 120도에 가까워질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사인 몇 도에 가까워질 거야? 120도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얘는 사인 60에 가까워질 거니까 얘는 털고 가자 이거죠. 몇인데요? 사인 120과 사인 60은 둘 다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우리. 그죠? 그럼 정리해봐, 식. CD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2분의 루트 3 둘 다 묶어서 1로 날려. 괜찮아요?
그럼 몇이야? 루트 3분의 2야. 자, 그 다음에 사인 분의 1, 사인 2세타 분의 1, 걔는 분모로 날아갈 테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야. 분의 1이죠, 분의 1. 원래 여기 있었던 거니까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사인, 선생님 칠판이 좁아서 좀 암산을 했는데 다시 볼게요. 얘는 묶여서 일로 날렸고요. 요 CD만 남긴 거야.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1, 사인 2세타 분의 1은 여기 분모에 있는 거니까, 그죠? 걔를 어느 쪽에다가? 이쪽에다 곱한 거야. 자, 이걸 뭘로 나누래요? 아니, 곱한 게 아니라 나눈 거죠. 뭘로 나누래? 세타 제곱으로 나누래. 그럼 여기서 세타 제곱이 아니라 세타죠. 세타로 나누면, 얘를 세타로 나누면 얘가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면서 루트 3분의 2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세타는 1, 사인 2세타분의 세타는 2분의 1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풀이가 지금 이걸로 끝이거든. 그죠? 여기서 팁을 선생님이 뭘 줬냐면 털 건 털고 하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집 해설지들 보면 절대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못 풀어요. 굉장히 길게 풉니다. 그거는 그 선생님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해설지 쓸 땐 그렇게 쓸 수 없잖아. 자, 우린 털 건 털고 합시다. 이렇게 해설지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끌고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그렇게 풀면 못 풀어요. 너무 복잡해져갖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함수획관 팁이 뭐라고요? 함수획관 팁. 자, 일단 사인 법칙 같은 거는 제대로 빨리빨리 쓸 줄 알아야 되고 삼각비 역시 빨리빨리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길이의 합은 1이다 라는 걸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세타를 0으로 받았을 때 0으로 안 가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털어버리자. 그래야지 계산이 깔끔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잘 못 들어봤던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함수의 극한을 도형 문제 나오면 무조건 빨리 풀고 끝내야 돼. 이게 28번, 29번이니까 다른 친구들 헤매고 있다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풀고 킬러 문제 풀어야지.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세 단원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좀 감이 와요? 감이 오죠? 방부등식,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 한두 문제 정도. 쯤이야. 앞으로 남은 기간 30일 동안 공부를 하면 이거 못 맞힌다는 생각 들면 아니 되죠. 잠깐 정리해볼까? 방부등식 뭐? 무리방식 치환형, 그 다음에 도형 문제. 함수의 극한 뭐요? 아니, 삼각함수 뭐요? 그냥 기본적인 공식 문제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 함수의 극한은 첫 번째가 뭐요? 초월함수의 극한값. 그 다음 좀 난이도 있는 거 연속성. 그 다음 마지막 도형 문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팁을 제대로 익히자.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빨리 가네요.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약속했던 대로 1부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2부에서는 수투의 마지막 단원이자 자연계한테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킬러 문제가 나오니까. 미분 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2부 앞서가기 전에 1부에서 했던 내용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하죠.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킬러 문제가 들어있는 미분 단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2 때부터 이제 미분 단원 공부했는데 굉장히 양이 방대하죠. 그래서 와, 이 미분 단원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까?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분 역시 수능에선 2문제 내지 3문제뿐이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뭘 낼 거야? 가장 중요한 걸 낼 겁니다. 그렇다고 3문제를 다 어렵게 내? 그것도 아닐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12 수능을 볼 텐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미분, 지금 궁금해, 그죠? 미분 단원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자, 2012 수능 문제입니다. 벌써 4점짜리네요. 18번 문제, 저 함수 보세요. 다항함수와 삼각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 문제. 이때는 미분 문제가 보기 선택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또 한 문제는
어떤 문제죠? 기울기가 알면 직선에 관련된 연속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문제였죠. 다항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012는 두 문제 다 난이도 있게 나왔죠. 자, 2013 수능을 보죠. 자, 2013부터 잘 보세요. 이때부터 정형화 됐어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먼저 보면 22번 문제에 너 바보니 정도의 미분법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제가 문제 번호 뭡니까? 21번이야. 킬러 문제입니다. 자, 킬러 문제고 함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어떤 함수죠? 2차 함수와 지수함수의 곱.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2차 함수와 지수함수의 곱. 이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미분 가능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014가 궁금해지네요. 2014 수능 보죠. 왼쪽에 자리가 바뀌었네요. 이제 왼쪽에 있는 문제는 너 바보니 문제, 손가락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 번호 보세요. 킬러 문제 30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함수 한번 보세요. 함수 gx는 f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인데 fx가 2차 함수로 줬어요. 역시 뭐야?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 2013 수능이랑 똑같은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작년 수능 문제 궁금합니다. 보시죠. 자, 작년에는요. 2015 수능은 미분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 첫 번째 문제가 14번에 걸리면서 접선 문제로 쉽게 나왔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보시면. 세트형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죠. 기본적인 접선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자, 이게 똑같죠. 왼쪽에 있는 문제 23번. 아까랑 비슷한데 너 바보니 문제고 오른쪽에 30번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함수 보세요. 함수, 지수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게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2015 수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봤던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올해 6월 평가원 역시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시 첫 번째 세트형 문항에 걸린 게 뭐냐면 14번에 걸린 게 접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보이시나요? 오른쪽 왼쪽. 이번에 또 자리가 바뀌었네요. 오른쪽 문제가 뭐야? 매기변수 비문법.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왼쪽에 있는 문제 보세요. 21번. 킬러 문제에 걸렸습니다. 근데 함수 봐봐. 함수. 지수함수와 2차 함수의 곱. 또 똑같은 함수가 나왔어요. 평가원 미쳤나 봐. 계속 똑같은 함수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9월 평가원을 보죠. 세 문제가 역시 나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문제 너바보,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너바보. 두 문제 쉽게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제 보죠. 30번에 걸렸습니다. 킬러 문제입니다. 함수 보세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고 지수함수의 곱. 평가원은 이제 미쳤습니다. 똑같은 함수가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9월과 수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분. 그렇게 겁내는 미분 단원인데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보면 이제 예측이 되죠. 첫 번째 쉬운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거야. 그게 뭐죠? 그냥 미분법. 초월함수 미분법 할 줄 아십니까? 합성함수, 매기변수 이런 미분법 할 줄 아십니까?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 그 다음 문제가 뭐였죠? 계속 나온 게 접선. 접선 문제는 그거보단 약간 어렵게 나와요. 그래도 쉬워.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제가 뭐였어요? 계속 21번, 30번에 걸리는 킬러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다 맞느냐 못 맞느냐 그걸 결정하는 문제예요. 근데 다만 다행스러운 건 그 킬러 문제가 뭐가 나올지 그래도 90% 이상은 예상이 되지 않아요? 초월함수가 나올 텐데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건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물론 3차 함수나 더 작은 함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나온 건 다항함수와 초월함수의 곱입니다. 이걸 위한 게 없잖아 지금. 근데 그 초월함수 중에서도 뭐? 로그 함수가 안 나오죠 지금. 상하함수도 2012년도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지수함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가. 그래서 지금부터 칠판에다가 그 킬러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팁을 줄 거야. 이거 역시 잘 들으시면 지금 수능에서 자연계 학생 중에 난 다 맞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거 잘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함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렇게 fx 주어지고 곱하기 지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가 x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x인 경우도 있었어. 그랬을 때 얘가 2차 함수야.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지수함수의 곱해진 형태의 이 미친 함수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공영방송에서 습관이 나와서 이런 이상한 함수는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그 그림을 미리 알고 가라고. 그럼 훨씬 편해져요. 자, 얘를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우리 미분을 때립니다. 자, 미분을 때리는데 미라는 곱미분을 때리죠. 미분 그대로 미분. 그럼 미분 자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항상 돼.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묶이고 결국은 얘랑 더해지죠. 왜 이 짓을 맨날 똑같이 하냐고. 그냥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미분하면요. 얘는 묶이고요. 얘랑 얘 미분한 거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린 미분 나오면 이 정도로 하자고. 아, 얘를 미분하면 미그금이에서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될 거야 정도의 생각이 들자고. 그리고 다시 얘를 이제 변곡점 같은 걸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때리면 얘가 어떻게든 식이 구해지겠죠? 그럼 얘를 gx라고 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얘랑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얘에 대한 미분한 함수가 이렇게 더해지고 항상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바로 계산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봐. 그럼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데요? 자, 일단 얘는 항상 양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 있을 거야. 그걸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건 뭐죠, 그러면? 이 원래 함수에 대한 x절편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도함수는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겠죠? 걔를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러면 이 a, b는 뭐예요? 원래 함수의 극값이지. 극값을 갖는 점들이죠. 이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또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x값들을 내가 mn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예요? 변곡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함수는요. 어차피 이런 모양이 항상 될 거라는 걸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인 거야. 어떤 모양인 거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곱해져도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요. 이 정도 많이 그려보지 않았나? 그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자, 선생님이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런 그래프는 항상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x 절편이 뭐라고요? 아까 얘네 알파와 베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극값이라고 얘기했던 얘네가 뭐야? 이 AB가 극값이 될 수밖에 없고 변곡점이라고 말했던 이 MN이 얘랑 여기 어디선가 변곡점이 나오겠죠. 왜 이 함수가 잘 나오냐면 이 함수야말로 점근선도 있고 극대극소도 있고 변곡점도 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꾸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함수가 나왔을 때 이 밑에 있는 도함수 얘 있죠. 얘도 어차피 잘 봐봐. 얘가 2차 아닌가? 맞잖아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 더한 거니까 2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도함수도 역시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거야. 이게 도함수 있지? 얘도 얘가 2차 함수거든요. 그럼 2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런 함수 모양입니다. 물론 항상 이 x절편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얘가 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항상 이런 개형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fx의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만 얘기한 거야. 음수일 땐 이게 x축 뒤집혀요. 그 정도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모양 보이죠?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있는 자연계 학생들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번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시험 보셨나요? 선생님 그 문제를 다루는 걸 보여줄게요. 이번 9월 평가원 킬러 문제라고 나왔던 게 2016 9월 평가원 뭐라고 나왔었냐면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x 이게 오답률 1위였겠죠. 이 문제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건데 우리는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얘는요. x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극값을 갖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거 잘 봐두세요. 평가원에서 이걸 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조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 두 번째 조건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x1, x2 중에 fx2 마이너스 fx1 플러스 x2 마이너스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중에 a, b, c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킬러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히면 1등급, 틀리면 2등급이었던 거죠.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이미 이참수와 당함수의 곱이니까 아까 어떤 모양일 거라고? 이런 모양일 거라고. 그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잖아. 그럼 그 값이 얘랑 얘라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루트 3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걸 미분 때릴 거야. 자, 이걸 미분 때리면요. f'x는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어떻게 하자고?
요거 미분 때린 거 남들 막 미그 금이 곱미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 미분 때리면 2ax 플러스 b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된다니까. 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 선생님이 야매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정상적인 건데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익숙해 있자 이거지. 이렇게 돼 있고 요거의 2x 얘가 아마 도함수일 거야. 자, 그런데 아까 극값이 뭐랑 뭐 나왔죠?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고 얘를 전개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안에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a일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1창이 없죠. 그럼 얘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2a여야 돼. 괜찮아요? 그래야지 0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근데 b가 마이너스 2a래. 얘가 마이너스 2a. 그럼 c는 뭐였다는 거야? c는 마이너스 a였다는 거죠. 됐나? 아, 그러니까 일단 BC가 털려요. 그죠? BC가 털렸어. 그러면 이 ABC라는 친구는 얘가 마이너스 2A, 얘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일 거야.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건 털렸어, 이렇게. 칠판이 좁아서.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여기까지는 이 가족권 갖고 한 거야. 그럼 얘는요, 잘 봐봐. 얘는 x2-x1으로 나누면 요건 1이죠. 그 1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얘가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입니다. 얘는 날아가면 이쪽이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예분의 2 하니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근데 평균값 정리라고 하시나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구간 안에 얘랑 똑같은 F'C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구간에 있는 이 X에 대하여 항상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고.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이 순간 변화율, 도함수도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얘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쓰라는 거야. 더 쓰고 나서 얘를 범위를 잡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또?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포기한 거죠. 야, 씨, 이거 어떻게 해? 뭐 하라는 얘기야? 뭘 뭐 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할 수 있죠. 자, 이거 전개하면 뭐야? x제곱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된 거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미분을 한 번 더 때리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거 미분 때린 다음에 이거 미분 때리면 2x죠. 얘랑 얘랑 더할 거라고. 지금 여러 번 했잖아?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a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2x 얘는 어차피 묶일 테니까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잘 봐. 어떻게 게임이 끝나는 거야? 우린 이미 얘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 그래프를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쟤도 이런 모양이래. 납득이 가시나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얘에 대한 도함수를 보니까 지금 얘를 주인공으로 본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그린 건 fx가 아니라 f'x야.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봐. 여기가 몇이었다는 거야, x값이. 이게 얘 도함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1에서 얘가 극값을 가질 거라는 거지, f'x가. 그럼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었을 거 아닌가? 이해 가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 f'x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라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누굴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얘가 최소값일 거거든. 그럼 누구? f'1. 걔가 몇이죠?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 마이너스 2a 2야. 얘가 누구보다 커나 같으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으면 돼. 그럼 a는 부동화가 바뀌고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뭐분의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얘가 최대값이야. 걔를 여기다가 쳐넣으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게 킬러 문제라는 문제거든요. 요즘 수능에서 이 한 문제가 어려운데 사실 지금 보면 이거 못 풉니까? 어차피 우리 30번은 5분 안에 푸는 게 아니고요. 한 15분 이 정도 걸려 풀면 돼. 근데 이 문제를 봤어.
나 이거 자신 있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 그러면 그 값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미분 때린 다음에 난 자신 있게 이 모양이란 거 알고 풀 거야. 근데 주어진 조건이 이런 게 이제 변하게 나올 거라고. 다른 게 나왔을 때 특히 이런 평균값 정리 같은 거 잘 안 와도 돼요.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도함수를 한 번 더 그려서 최소값을 그려보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이 함수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난 저거 생전 처음 봐요. 빨리 미분 때려봐야겠어요. 이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풀다가 헷갈려갖고 끝까지 못 풀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킬러 문제, 선생님이 이게 하나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반드시 기본 개념 잘 알아두시고 끝까지 이 함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일단은 뭐 미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선생님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이거 뭐 15년간 강의를 하지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야, 요즘 수능은요 너무 뻔해. 선생님 지금 수투만 얘기해 주지만 적통 기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수투 적통 기백이 정확하게 다 정형화되어 있고 그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게 뭐가 나올지가 다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상된 유형을 마지막 30일 동안 집중 정리하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방부등식 뭐 나온다고요? 방부등식 벌써 다 까먹었어? 무리방식 치환형 그냥 계산 문제와 실근의 개수 조심하자. 삼각함수 그냥 기본 공식 문제들. 기본 공식 문제들이 뭐죠? 덧셈 정리, 합성, 반각, 배각, 방정식 정도의 문제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함수의 칸 좀 조심하자. 중요한 단어이다. 첫 번째 뭐? 초월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무조건 나올 거니까 쉽게 풀으시고. 두 번째 뭐? 연속성이 나오면 약간 난이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형 문제. 선생님 팁을 줬어요. 도형 문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 그거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그 유명한 미분도 결국은 뻔하다. 뭐? 그냥 초월함수 위임법 정도 하나 나올 거고 접선 문제 정도 하나 나올 거고 마지막 킬러 문제 21번 30번에 다항함수와 초월함수의 곱함수가 나올 거다. 그걸 잘 정리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투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수능 파이널 1등급 맞기 위한 학습 전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딱 3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잘 기억하시고 요 3가지 반드시 지켜. 그럼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쭉 봤지만 최근 경향 분석이에요. 2012부터 시작해갖고 2015 수능까지 뭐가 나왔는지 철저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다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씹어 먹어야 돼. 완벽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왜? 또 나올 거거든. 그리고 특히 올해 봤던 6월, 9월 평가원 문제는요. 거의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같아요. 수능 내신 분들이랑 되게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6월, 9월 한 문제 한 문제 마지막까지 다 다시 점검해. 최근 경향 분석. 수능은요.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수능은 유행을 따라가거든. 그 유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뭐 최근 경향 분석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끝까지 개념 점검을 놓지 마세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지막 과목 그냥 넘기는 문제집만 맨날 풀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개념들이 이렇게 펑크펑크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던 개념서들 있죠. 개념서들 보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시고 특히 킬러 문제라는 건 기본 개념에 있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개념 점검 마지막으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실전 모의 훈련이야. 여러분들 100분 재놓고 항상 문제 푸는 훈련을 해야 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50분에 길들여져 있죠. 50분 딱 수업하고 종치잖아. 그럼 우리 뇌가 50분이 지나면 야, 너 좀 쉬어야 돼 막 이러거든. 근데 수능은 100분을 연달아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앞서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선 자습할 때도 100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50분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지 마. 100분을 지켜갖고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뭐 이제 20번까지 먼저 풀고 뒤에 먼저 푼 다음에 다시 21번 돌아오고 나중에 30번 풀고 이런 훈련들 있죠. 수업 시간에 많이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모의 훈련들을 반드시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자, 3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뭐 얘기했죠? 첫 번째, 최근 경향 분석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끝까지 개념 점검 놓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뭐? 실전 모의 훈련을 실전처럼 해라. 이 3가지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려요. 자, 수투
파이널 유형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수능 대비하는 학습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선생님 얘기가 남았는데 그 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 쭉 점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길 바라요. 강의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강의 듣느냐고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약속된 1시간이 이제 끝났네요. 선생님,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오랜 기간 동안 이 수능 강의를 해보다 보면 이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학생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뭐 다 끝났지 뭐. 빨리 시간이나 갔으면 좋겠다. 뭐 안 되면 재수하지. 뭐 이렇게 어영부영 마지막을 보내는 친구가 있는 반면, 마지막까지 한 문제를 더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딱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봐봐. 둘 중에 어느 쪽이 가까워요? 전자야, 후자야? 자,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전자에 가깝다 이런 친구들은요, 니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갑자기 반말해서 미안해요. 이 수능이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 대학 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어떤 시험들을 봐요. 근데 지금 그 첫 중요한 시험인데 그 시험부터 이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시험들도 그런 식으로 보낼 거야. 그럼 매번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삶이 우울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학을 붙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이 한 달을 보내는 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후자인 친구들, 끝까지 난 1점에 더 맞겠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유종의의 미를 거두고 있는 건 참 좋은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 있죠.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왠지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수능에서 갑자기 듣기 평가 안 들리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밀렸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좀 쫄려 있는 친구들. 이해는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8년, 19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이 이 시험이 여러분 니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시험이야. 이걸로 뭐 인생 끝이야. 막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했던 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인생에서 끝날 것 같아. 앞으로 인생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이 시험으로 모든 게 다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이버에 송진규 쓴소리라고 치면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는 거 있죠. 선생님이 과거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 그 삶에 대한 영상 안 본 사람 보세요.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고등학교 공부 안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뒤늦게 살아보니까 제기라 우리나라에선 스카이를 한번 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에 20대 중반에 공부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했고, 우리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선생님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19, 20살의 뭔가의 시험,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앞으로 만날 많은 관문들이 있는데, 첫 관문이니까 멋있게 통과하자. 난 나를 믿는다. 이런 생각으로 당당하게 보내세요.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면 무조건 그게 기적을 만들어요. 저도 540시간 남았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힘내라. 송진기였습니다.